그러면은 이제 촬영의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환자 이름을 먼저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촬영 부위의 크기, 배우를 미리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강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교환면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침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강을 깨끗이 정리를 해서 이제 교환면에 타액 같은 게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트랙터나 미러 등을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제 앞뒤로 움직인 다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샷을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고요. 준비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카메라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찍을 부위에 맞는 거울이 있어야죠. 우리가 보통 4분학 사진 찍을 때 사용하는 거울이 있겠고, 그 다음에 교환면 풀샷을 찍을 때 쓰는 거울이 따로 있으니까 뭐 각각 용도에 맞게 거울을 준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트랙션을 해야 되는데 보통 진료용 미러로 리트랙션을 하죠. 아니면은 훅을 사용할 수 있어요. 훅 같은 경우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3번 그 송곳니 협축에서 당깁니다. 훅 같은 경우에는 환자한테 잡고 있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울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부 사진을 찍을 때는 컨트라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부분학 교환면 샷을 가장 많이 찍죠. 4분학 사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초진시 제일 많이 찍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교환면 및 임전면에 있는 충치를 찍는 거죠. 이 부위는 앞니랑은 달리 환자가 스스로 잘 보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앞니 같은 경우는 보통 거울 같은 걸 많이 보고 자기가 이제 충치가 있다고 하는 걸 미리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심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가 깨져 나가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충치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환면 샷을 찍죠. 그 다음에 어금니 같은 경우는 보통 치료할 게 앞니보다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초진시 많이 찍습니다. 4분학 사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전하기 위해서 훨씬 쉽죠. 렌즈의 배율을 볼게요. 주제에 맞게 선택을 해야죠. 보통 상담용 4분의 1학 같은 경우는 1대2의 배율을 찍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근관 치료를 해서 부분을 더 잘 봐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더 확대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1대2로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죠. 이렇게 화면의 긴 방향으로 치아가 쭉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열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좀 보기 힘들죠. 잘리기도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김이 서렸죠. 에어가 제대로 미러에 불어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교환면이 흐릿하게 좀 보여요. 이렇게 김이 안 서리게 좀 해야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교환면에 이렇게 침방울이 좀 많이 있죠. 지금은 뭐 골드 인레이가 되어 있어서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만약에 이 교환면 부위에 충치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런 침방울들 때문에 좀 보기 힘들겠죠.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게 깨끗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교환면 4분의 1학 사진을 찍을 때 가장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이거예요. 요게 이제 약간 좀 잘못된 사진이고, 요게 좀 더 잘된 사진이죠.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치아가 좀 기울어져 있게 좀 찍었죠. 어, 그래서 대략적으로 형태는 좀 보이지만은 교환면의 형태가 뚜렷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인전면 부위가 뭐 겹쳐서 특히 이제 디스탈 부위는 잘 안 나오죠. 그거에 비해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잘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인전면에 문제가 있다거나 깨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봤을 때 왼쪽은 좀 잘못된 사진이고 오른쪽은 잘 찍힌 사진이죠.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거울의 각도입니다. 거울에 빛이 들어올 때 입사각과 반사각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교환면을 90도로 내려다보는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거울이 교환면에서 4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환면을 90도로 내려다보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만약에 미러가 45도로 충분히 누워져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교환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미러의 위치도 좀 중요한데, 미러 끝이 7번과 충분히 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치아에 가려져서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러 끝이 7번하고 충분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미러를 찍기 위해서는 환자가 굉장히 입을 좀 크게 벌려줘야 돼요. 그래서 크게 해보세요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환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도록 유도하는 거죠. 만약에 환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입을 크게 못 벌리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진을 좀 찍기 힘들겠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입이 충분히 벌어질 때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퀄리티 포기하고 그냥 보이는 정도로만 사진을 좀 찍어 놔야 되겠죠. 구치부 4분학 사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봐야 될 곳이 있으면은 찍어야죠. 예를 들어서 구치부 현면이나 설면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위만 또 찍어야 되고, 상악 전치부 인전면에 충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구개 측에서 찍는 게 잘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하악 전치부에 캘큘러스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설 측에서 찍는 게 잘 나올 거고요. 전치부 보철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정면에서 보는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치료 전후가 비교가 가능하니까. 구치부 협설면을 찍는 샷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교환면에서 안 보이는 현면 그리고 구개면, 설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이죠. 보철물 마진이나 치석, 치은염 등의 이제 치주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사진을 좀 추가로 찍어서 보여드리죠. 맨 위에 있는 교환면 사진 이외에도 이렇게 뭐 음식물이 껴있다든지 이렇게 구개 측에 잇몸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여드릴 때 사용하죠. 포지션은 이래요. 우리가 10번 때 구개측을 찍으려면은 거울은 10번 때 구개측에서 좀 떨어진 위치에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찍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구치부 구개측의 모습을 찍을 수가 있겠죠. 협측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번과 거울을 좀 떨어뜨려 놓은 위치에서 요 치아 현면의 45도 위치로 거울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현면을 90도로 들여다보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찍으면은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실제로 이 덴티폼을 가지고 4분학 찍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4분학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거울을 충분히 기울여 줘야죠. 그래야 잘 들어오고, 이렇게 충분히 기울여 주지 못하면은 우리 눈에 제대로 된 모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기울여 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기울여 줘야지 교환면 모습이 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거울은 교환면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려집니다, 영상이. 이런 식으로 거울이 치아와 충분히 떨어져야죠. 가까워지면은 가려지고 이렇게 멀어져야지 교환면 형태가 잘 나오게 됩니다.